네, 안녕하세요. 돌파건도입니다. 자, 오늘은 닥치고 주식 공부 이 상한가 패턴을 제가 완벽하게 정리한 내용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한가 패턴은 제가 뭐 이렇게 하루 이틀에 뚝딱 해서 정리한 내용들이 아니고 이미 제가 10여 년 전에 제가 이미 다 정립을 해놨었어요. 이거를 그 뭐냐면 발견을 해서 정리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러한 패턴들이 빈번하게 나오더라. 아시겠죠? 여러분들 2000년대 초반에서 이제 중반, 그러니까 상한가 15% 있죠? 상한가 15%로 있을 때, 그 제도가 15% 있을 때, 이 패턴이 굉장히 잘 많이 빈번하게 나왔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패턴을 잘 몰라요. 모르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유명한 사람들의 주식책, 상한가 매매 기법, 상한가 따라잡기, 뭐 이런 매매 여러 책자들만 보고 이런 패턴이 있는 것조차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놓은 게 있었는데 여전히 2023년 바로 현재까지도 이 패턴이 그대로 다 적용이 돼서 다 유효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업데이트 할 겸 해서 한번 더 정리를 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상한가 상따 매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상당히 어렵죠. 이거는 여기에 특화돼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쉬울지 몰라도 일반인들한테는 여전히 어려운 상대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상따를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어렵고 이게 초보자분들이나 경험이 많더라도 쉽지가 않은 매매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제 뭐 상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많죠. 이게 특히 이제 이 수익률 대회 나가시는 분들, 이건 뭐 아니면 도 아닙니까? 상따에서 뭐 투상, 삼상,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 일어날 때, 그때는 테마붐이 일어나가지고 한번 상한가 치면 뭐 그때 제가 기억에 루보라는 거 있죠. 아직도 기억나는데 27방 상한가 갔나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상한가를 가요. 상따를 하면은. 그래서 상따를 잘 하면은 그 당시에 떼돈을 벌 수 있었던 여건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잘 안 되죠. 상당히 상따도 어려워졌다. 그래서 상따보다는 당일에 이제 데이 트레이딩, 주도주 데이를 하다가 주도주 매매에 데이로 접근을 하다가, 물론 데이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스윙을 연두해 준 전고 돌파 신고가 종목 위주로 데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종가가 상한가로 끝나면 들고 가서 다음날 갭을 먹는 이런 매매를 굉장히 지향을 하고 선호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대놓고 상따를 하진 않고요. 근데 상따를 하지 못하고 어려워서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굳이 상따하지 않아도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이 상한가 패턴만 잘 이해를 하셔도 충분히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누구나가, 초보자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상따는 고수들만이 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설명한 이 패턴은 여러분들이 초보자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육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우고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도 한 번씩 한번 봐주세요. 아시겠죠? 자,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동훈 아나텍이라는 걸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이 차트 세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잠깐만요. 이거는 내가 없애드릴게요. 이런 건 괜히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자, 이런 건 없애주고.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신고가 라인입니다. 52주 신고가 라인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가격에 도달하면 신고가가 이제 HTS 뉴스에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돌파 기준선, 전고 돌파 기준선인데 전고 돌파선이라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전고 돌파.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찾아보면, 여러분들 유튜브에 많은 동영상들 보면 전고 돌파라는 이거 하나만 키워드로 검색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은 동영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전고 돌파 개념을 어떻게 잡냐면,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전고점 이렇게 있으면 여기 돌파하는 걸 전고점 이렇게 개념을 잡잖아요. 이거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당황을 해요. 도대체 전고점이 어디냐 이거지, 전고점. 그죠? 그냥 앞에 산이 보이면 전고점인가? 이렇게? 그죠? 물론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가지고는 초보자들이 굉장히 많이 헤맵니다.
저도 이걸 예전에 제가 강의를 할 때 어떤 기준을 안 세워주니까 도대체 어디가 정고점이냐 이걸 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지금도 똑같은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최근에 주식에 가진문한 주린이들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는 제가 분명히 정의를 드릴게요. 이건 돌파 기준선이고 정고 돌파 라인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정고점이 어딘지 모를 때는 이 선만 보면 돼요. 이 선은 20일 동안의 고가를 갱신했을 때, 아시겠죠?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선을 갱신했을 때, 아시겠죠? 처음으로 갱신한 건 두 번째로 갱신 상관이 없지만 처음으로 갱신한 게 정고 돌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건 52주 신고가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자, 여기에 제가 상한가 간 재료는 제가 뺄게요. 재료는 설명을 안 할게요. 아시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하시면 돼요. 패턴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상한가 갔는지는 여러분들 뭐 다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상한가 갈 때 괜히 상한가 가는 게 아니죠. 어떤 재료가 노출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재료가 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센 건지 안 센 건지. 그 다음에 지속성이 있는 건지 단발성인지 그 지속성이 있는 건지 이 두 개만 판단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거래량 같은 걸 봐야 되겠죠. 거래량은 마찬가지로 20일 동안에 최고 거래량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료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상각한 이유를 알고 그 다음에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전에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고 돌파 매매 기법 설명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잊어버리기 때문에 실전에서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요거 녹색 선은 상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강의용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고, 이건 거래량이죠. 이게 이제 혹시 지표고, 우리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혹시 지표고, 이게 M골드 지표입니다. 일봉 M골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빠져 있는 게 탑다운이 빠져 있죠. 그거는 일부러 뺐습니다. 그다지 필요한 이 설명에 필요하지 않은 지표이기 때문에 제가 빼버렸고, M골드도 오늘 설명하는 데는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필요한 건 요겁니다. 요게 좀 필요하고 나머지 건 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상한가 가잖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날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정고 돌파 라인이죠. 여기 실선. 그죠? 정고 돌파를 했죠. 강력한 거래량으로 상한가를 갔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재료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여러분들 저희 같으면 이거를 장중에 매매를 해요. 장중에 주도주니까 장중에 대의를 하다가 이게 괜찮으면 놔뒀다가 상한가를 가잖아요. 상한가를 가서 홀딩을 해서 다음날 갭을 먹는 거를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하는 매매법이에요. 그러니까 주도주를 데이트링 하다가 종가 고가로 가는 상한가를 가고 다음날 갭을 띄우는 거, 이걸 제가 가장 추구하는 매매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여의치 않으면 또 상따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왜? 상한가를 가면 이길날 갭이 많이 뜬다는 걸 누구나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갭이 많이 뜨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따 하는 거 아닙니까? 갭이 뜬다는 전제에서 상한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따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상한가 가다가 장중에 풀려서 꼬라박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쉬운 매매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상따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놔뒀다가 언제 하냐? 이 패턴을 잘 보세요. 자, 두 번째 날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두 번째 날에 2번 거래량이라고 그러고 상한가 간 날이 1번 거래량입니다. 2번 거래량은 1번 거래량보다 반드시 커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캔들 색상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지만 음봉일수록 신뢰도가 높다. 그래서 음봉일 나오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양봉일 때는 여러분들이 예외적으로 하시고, 아시겠죠? 요걸 기억하시고요. 자, 2번 거래량은 1번 거래량보다, 이건 거래량 갖고 하는 거니까 2번 거래량은 1번 거래량보다 반드시 커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5일선이잖아요. 5일선하고 이격을 좁히기 위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이때 3번 거래량은, 자, 3번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3번 거래량은 2번 거래량보다 작죠. 그죠? 3번 거래량은 2번 거래량 반드시 작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상정고 패턴의 기본 형태입니다. 상정고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상한가로 전고 돌파한 종목, 상한가로 전고 돌파한 종목, 아시겠죠? 전고도는 돌파 기준선을 넘었던 종목, 아시겠죠? 전고 돌파한 종목, 상한가로 전고 돌파한 종목이 눌림을 받을 때에 어디서 5일선 위에서 눌림을 받을 때 이런 패턴이 1차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해 볼게요. 자, 2번 패턴은 1번 패턴보다 크고, 그죠? 3번 패턴은 이렇게 되겠죠? 아, 이게 아니고 3번 패턴은 이렇게 되겠네, 이게. 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자, 2번 패턴은 1번 패턴도 반드시 커야 되고 2번 거래량은 1번 거래량보다 반드시 커야 되고요. 이 3번 거래량은 2번 거래량보다 반드시 작아야 됩니다. 여기에 캔들 색상은 큰 의미가 없지만 음봉을 원칙으로 한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주의할 게 이 고가는 두 번째 날의 이 고가는 첫 번째 날의 고가를 넘어서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패스한다. 아시겠죠? 고가를 자 영봉전 고가 영봉전 고가는 일봉전 고가보다 작아야 된다. 아시겠죠? 일봉전 고가. 요 두 번째 날의 캔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튿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요게 기본형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5일선 위에서 날아가는 패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상정거 패턴에서 데이를 많이 하는 날이 언제냐면 요게 이제 데이 날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요날 데이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회돌이 패턴이 나올 때도 데이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왜냐? 이런 날은 가는 날이기 때문에 눌러줄 때 하거나 돌파할 때 하면 거의 잘 맥혀요. 주가가 올라간다고 거의 정해진 날이기 때문에 확신하지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통계적으로 그래요. 이게 20여 년 전에도 통했고 10여 년 전에도 통했고 지금도 통해요. 이 패턴이.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업데이트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아마 시중에서는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상한가 가면 이길날 매매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봉 내려오면 여기서 뭐 아래 꼬리 잡는 방법이 있고, 그죠? 이게 여러분들 다고 또 올라갔다 내려올 때 여기에 무슨 어떤 일목기준선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여기서 또 매수하는 방법, 이런 방법 많이 있죠. 예전에 잘 통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매매를 많이 했어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그거 외에도 다른 제가 발견한 거는 제가 이미 10여 년 전에 발견한 거는 굉장히 그 독특한 패턴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래서 네 번째 날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날은 데이를 많이 합니다. 데이를 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상한가를 많이 가요. 이날.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냐면 1번 거래량, 2번 거래량, 3번 거래량, 4번 거래량 있죠? 이때 2번 거래량은 1번 거래량보다 반드시 크고 3번 거래량은 2번 거래량보다 반드시 작아야 된다. 1번 거래량보다 작을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2번 거래량보다 작으면 되고 4번 거래량은 이제 증가되면서 다시 이거 가죠. 상한가를 가나 더 올라가죠. 주가가. 자, 이거를 패턴으로 제가 이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지 알아야 될 게 상한가 패턴 완벽 정리인데 상정고 패턴의 유형이 네 가지가 있다. 어떤 거냐면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바로 이건데 첫 번째 건데 지금 바로 설명드린 겁니다. 자, 1번 거래량이 터졌을 때에,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뭐냐면 20일 동안에 최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가죠. 이때 2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1번 거래량보단 크죠. 2번 거래량은 크면서 음봉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양봉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음봉이 나오는 게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음봉을 원칙으로 하고 3번 거래량은 2번 거래량보다 작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단봉,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없이 단봉이 좋습니다. 단봉. 그죠? 그것도 음봉이 좋고, 역시 음봉이 좋고요. 양봉의 단봉이나 도지 같은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 저가는 영봉전 저가나 고가가, 그죠? 요거 2번 거래, 2번이죠. 둘째 날이죠. 일봉전 저가나 고가보다 작아야 된다.
아시겠죠? 그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작고 이래야 돼요. 아시겠죠? 요런 패턴이 나오면 좋다는 거예요. 저가도 낮고 고가도 낮은 거.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하다 보면 이런 게 보여요. 이게 이거보다 이렇게 꼬리가 길어서 여기보다 꼬리가 길고 음봉이 떨어진 거나 혹은 요 안에 있거나 저가가 요 안에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일단 보류.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오면 물론 응용해서 하지만 제가 그렇게 세분하게 할 필요는 없고, 이 상정거 패턴은 뭐냐면요, 캔들 갖고 보는 것이 아니고 거래량 갖고 보는 겁니다. 거래량의 눌림을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정거 패턴의 기본 원리는 거래량 눌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캔들 색상은 상관이 없지만 거래량 눌림을 우선적으로 보고, 거래량이 줄어들 때는 단봉이네, 단봉, 그러니까 도지 뭐 이런 거죠. 도지. 캔들 색상과 관계없이 도지나 음봉 같은 게 좋다. 단봉의 음봉이나 도지. 아시겠죠? 여기는 거래량이 짱대 양봉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아까 이제 그런 게 나온 겁니다. 동은 아나텍처럼 그런 게 나온 겁니다. 근데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이게 안 나와. 그죠? 이게 안 나오고 어떻게 돼 있냐? 한 번 더 5일선 위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 있겠죠? 여기 또 이렇게 또 5폭폭. 그죠?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 있겠죠? 여러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5일선 위에서 계속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우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날아갑니다. 5일선 이상 안 깨지면.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요게 가장 기본 형태지만 여기에서 거래량이 또 줄고 또 줄고 또 줄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5일선 위에서. 그래서 거래량이 주는 패턴, 상한가 가고 거래량이 감소가 되는 패턴을 상정거 패턴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가장 전형적인 상정거 패턴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패턴을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오늘 제 동영상 보면서 이런 패턴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많을 겁니다. 이 패턴이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고요.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대원강업. 자, 한번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대로 볼게요. 자, 여기 신고가를 넘었죠. 그 다음에 갔죠. 캔들 색상은 상관이 없지만 거래량이 증가됐죠. 이때 이제 도지가 나온 건데 윗꼬리 나왔죠. 그죠? 이건 뭐 음봉이랑 뭐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에 도지. 그러니까 도지나, 그죠? 도지나 음봉, 단봉. 그 다음에 거래량이 줄었죠. 1번 거래량보다 작을 필요는 없지만 1번 거래량보다 작을 필요는 없지만 3번 거래량보다는 반드시 작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종가 베팅 하는데 주의사항이, 만약시 여러분들이 이게 5일선하고 이격이 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가 라인 여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고가가 돌파했잖아요. 이 저항을. 그죠? 여러분들이 이걸 저항인데 이걸 뚫어버렸죠. 그럼 이게 지지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5일선이 여기 있으니까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접근하면 되는데, 문제는 아까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거보다 저가보다 더 낮은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저가 위에 있으니까 이격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죠? 가까워지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는 좀 좀 접근했을 때 이렇게 보는 것이 좋아요. 혹은 뭐 여기서 어차피 이놈이 간다 생각하면 이걸 지지라인으로 보고 여기서 1차, 2차 이렇게 분할 매수로 하는 방식. 아시겠죠? 반드시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밑으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눌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5일선 위에서 가느냐, 그죠? 좀 더 깊게 여기 20선 요렇게 가는가, 요 차이야. 아시겠죠? 요 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분할 매수를 잘하느냐, 아시겠죠?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게 몇 프로냐면 23.87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상정거 패턴의 전형적인 1, 2, 3, 4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상한가 이제 5폭이라고 제가 했는데, 이 5폭이 나오는 게, 제가 퍽이라는 용어는 제 동영상 보면 퍽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스윙에서. 이거는 거래량 감소를 그 의성어로 표현한 겁니다. 아시겠죠? 거래량 감소. 퍽 하는 거. 감소. 거래량 감소. 퍽 하면 뭡니까? 거래량이 2번 감소된 거. 그래서 5일선에서의 5퍽 하면 5일선 위에서 거래량이 한 번 감소,
5일선에서 2번 감소. 그럼 아까 이제 3번도 있겠죠. 뭐 3번도 있고 4번도 있을 수 있어요. 거래량이 계속 감소될 수 있죠. 상관이 없어요. 다 오퍽 오퍽퍽 오퍽퍽퍽 오퍽퍽퍽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 오퍽이 나오는 시점이 상한가 익리길이에요. 제가 익리길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게 익리길 했습니다. 상한가 다음날 그러니까 상한가 가고 이틀째 되는 날이죠. 첫날, 다음날 요때. 그때부터 거래량이 감소되는 거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여기 되는 거고. 제시온 시스템 봅시다. 이게 상한가가 왜 갔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죠?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려도 그것까지 설명할 그건 없어요. 자, 이건 전고 돌파했죠? 이 돌파 기준선만 넘으면 돼요. 아시겠죠? 이 종가 돌파 기준선. 이전에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점도 있는 선. 여기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저항인데 지지로 변하는 거죠. 이 지지와 저항 작도법 있죠? 지지와 저항 작도법은 제가 몇 년 전에 올린 지지와 저항 작도법이라는 거 있어요. 유튜브에 아직 살아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초보분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론 경력이 오래되시고 공부 안 하신 분들도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스윙 하실 분들은. 그러면 이걸 지지라인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상가 갔으니까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죠? 여러분들은 상정고 패턴을 떠올리면 돼요. 그럼 상정고 패턴이 뭐냐? 아, 상가 가고 이튿날째 거래량이 감소되는 걸 노린다. 그죠? 그 패턴을 노리면 되겠죠? 자, 여기는 음봉이었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2번 거래량이 1번 거래량보다 많으면서 음봉이 나올 때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 여기에서 이제 1차 베팅을 한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줄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번째 날에 18.96. 자, 근데 이렇게 된 게 있다 그랬죠. 이게 크면은 이게 또 음봉이 또 줄어들 수 있겠죠. 거래량이 이렇게. 거래량이 이게 안 나오고 또 줄어들 수 있어요. 이렇게. 그거는 이제 응용해서 합니다. 어차피 이거에서 다 연장된 패턴이지만 이게 기본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패턴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상한가 같죠? 그죠? 상한가 같죠? 자, 여기 상한가 같죠? 다음 날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머릿속에 해야 되냐면 분명히 거래량 터지는 거, 그 다음에 거래량 줄어드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 노리셔야 돼요. 요거. 이 상한가 가고 이 둘째 날 아시겠죠? 첫 번째 날은 그냥 보내고 아시겠죠? 상정고 그죠? 그때 여기에 종배 그죠? 여기에 종배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먹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먹어도 14% 그죠? 올라갈 때 5일선 안 깨지면 계속 하는데 뭐 주면 먹고 튀는 거죠 뭐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신성홀딩스. 자, 이제 뭐 개념 다 설명했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봤어요. 신성홀딩스. 신고가를 쳤긴 쳤는데 이걸 뭐 절반 이상 넘어야 되는데 못 넘었죠. 여기가 이제 딱 부닥쳐서. 그래서 이거는 많이 못 간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 사례로 들어볼게요. 자, 그 대신에 이제 여기 전고 돌파는 여기 팍팍 기다가 이제 여기를 넘었죠. 자, 어디까지 내려오나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1번, 2번 해당이 되죠? 음봉 나왔고 3번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정고 패턴 시작이라 그랬죠? 상한가 이튿날 때부터 거래량 감소되는 거 해당되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종가 베팅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떨어지든 어떻든 간에 종배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재료가 괜찮다면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치면 여기에 상한가 간 놈이 여기 저가를 깬 거는 사실상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한가는 누군가가 만들었죠. 개미들이 절대 만들 수가 없죠. 한두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전부 다 으쌰으쌰해서 만든 겁니다. 거기에 이제 돈 많은 애들이 먼저 투입을 했겠죠. 근데 여기는 잘 안 깨요. 이 저가는 올라갔을 때 웬만해서 깨지는 게 10개 중에 1개? 잘해야 1개 정도 있지 여기는 저가는 안 깨요. 그러고 나서 20선이 항상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선을 여기는 이제 5선이고 5와 20선 두 개만 보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종배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서 종배 분할 매수로. 자, 근데 이 어떻게 됐죠? 자, 우리가 생각한 건 상정고로 다음 날에 이렇게 가는 거를 예상을 했었죠. 근데 못 갔어요.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밑에 여러분들 지지 이평선을 보면 평균값들이 단단하게 받치고 있어요. 상한가 저가는 안 깨지는 적이 잘 없죠. 그죠? 그걸 믿고 이제 버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올라오죠? 보세요. 충분히 수익 주고도 남았죠? 여기까지. 그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최근에 또 상한가 같죠? 그죠? 여기 또 상한가 같은데 이거는 해당이 안 되고. 자, 이게 여러분들 첫 번째 상정고 패턴의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4번 패턴에서 이렇게 양봉이 안 나오고 또 한번 눌러준다 할지라도, 퍽이 나온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보유하라. 아시겠죠? 이 상한가 저가는 잘 깨지는 법이 없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뒤따라 나오는 게 21선이니까 아시겠죠? 자, 이제 두 번째 패턴 한번 볼까요? 자, 이해되시죠? 금방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 아, 신성홀딩스에서 한번 더 보게 되는데 여기 오폭폭이 아까 있었다. 보니까 있더라고. 자, 그러다가 신성홀딩스 또다시 여기 이제 상한가를 갔죠. 여기는 아까 상정고 패턴이었죠. 여기 상한가를 또 갔어요.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자, 거래량이 음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었죠. 아까 상정고의 패턴하고는 약간 틀리죠. 왜냐? 상정고 패턴은 2번 거래량이 1번 거래량보다 컸었는데 여기는 2번 거래량이 오히려 적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상한가 5폭. 이거는 다음 패턴은 5폭폭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상정고 패턴은 세 번째 5폭이 나오지만 상한가 5폭폭은요 항상, 그러니까 이 상한가 가고 이튿날째를 잘 봐야 돼. 2일째 패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패턴이 아니고. 아시겠죠? 뭐냐면 상한가 가고 이튿날 때 거래량 감소, 상한가 가고 이튿날까지 거래량 감소, 5폭까지는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4일째 이렇게 올라간다는 걸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날은 함부로 잡지 않는다. 매수 금지한다. 함부로 매수하지만 안 돼요. 즉 두 번째 5폭까지 봐야 된다. 아시겠죠? 거래량 줄었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왜 우리가 네 번째에 날아가는 걸 예상한다면. 자,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될 게, 여기와 여기를 잘 생각하시면 상정고 패턴에서는 네 번째 날에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번째 날에. 이거는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상한가 5폭폭은 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늘어지는 경우가 많다. 아시겠죠? 왜냐? 상한가를 가면 다음날 갭이 뜨고 이 거래량이 터지는 게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래량이 없다는 건 뭔가 이상하다. 그죠? 추가적인 매수 세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눌러줬다가 여기 한 번 더 눌러줬죠. 5일선에서. 그러다가 13.49.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날 잡았어도, 이날 종가 베팅했어도 수익, 또 여기서 잡았어도 수익. 그렇게 되는 거죠. 이때 근거는 이 지지라인이 근거가 되는 거겠죠. 신고가 라인. 여기를 뚫었으니까 지지라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5폭폭.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두 번째 패턴. 상정고 5폭폭. 상정고 패턴 중에서 이제 상한가로 정고 돌파한 패턴 중에 5폭폭. 왜 5폭이라고 안 하고 5폭폭이라고 했냐면 거래량 두 번 줄어드는 것까지 보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매수 일단은 금지하고. 아시겠죠? 왜냐? 상한가를 가면 5일선하고 상한가를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시 다음날 뭐 음봉이 뜨든 양봉이 뜨든 하면 이 5일선하고의 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5일선과 이격을 좁히는 그 과정에서 약간 조정이 나올 때 하려면 적어도 이틀째 이상의 감소, 거래량의 감소를 보고 들어가라. 그래서 네 번째 날에 안 가면 어떡한다? 거래량 감소가 또 나올 수 있겠죠. 지금 그 제가 설명드린 이것처럼
신성홀딩스처럼 이렇게 여기서 거래량 5폭폭이 나왔는데 한 번 더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두 번 또 나올 수 있고 5폭, 5폭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하여튼 거래량 감소는 좋은 거다. 거래량 감소는 좋다. 아시겠죠?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거래량 감소에 사서 거래량 터질 때 파는 겁니다. 이 수익 매매는요, 눌림목 매매. 눌림목 매매의 모든 기본은 거래량 감소에 있다. 아시겠죠? 거래량 감소. 근데 이 거래량 감소를 아무데나 막 적용시키면 안 되고 단기 매매에서는 급등한 종목에 다 해당이 됩니다. 상한가를 가지 않더라도 전고 돌파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전고 돌파한 종목이 5폭폭, 5% 이런 현상이 나오면 거래량 감소가 되면은 매수 타이밍이 언제나 유효하다. 아시겠죠? 그냥 뭐 시잘데기 없는 이상한 데서 막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거래량 감소가 핵심이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날 안 가면 상한가 5폭, 5폭폭폭폭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 패턴, 이게 두 번째 패턴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웨이버스 한번 볼까요? 웨이버스 한번 볼게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 우리 그 계속 언급을 했었던 내용인데 이걸 먹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말을 했죠. 여기서부터 계속 말을 했죠. 뭐냐면 보니까 여기에 정고도 이 고점에 정고 돌파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다음 상한가를 갔어요. 다음 날 아까 상정고 패턴이라면 2번 거래량이 1번 거래량보다 많아야 되는데 5폭폭으로 갔잖아요. 그럼 이거는 5폭폭폭 3번까지도 갈 수 있다. 늘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라 그랬죠. 항상. 그래서 이렇게 늘어집니다. 근데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계속 감소됩니다. 거래량이 감소된다는 거는 언제나 괜찮다.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떨어지는 거는 겁낼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랬죠. 매도 물량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스윙으로 가져갈 분은 가져가도 된다. 그죠? 그러다가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제 20선이 돈다 그랬죠. 이게 이렇게 20선이. 그죠? 그래서 이 선을 보고 하면 돼요. 일봉상에서는 닭공의 1.3 패턴이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이게 24.73%까지 갔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렇게 눌러줄 때 거래량이 계속 감소가 될 때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분할 매수로. 어디까지? 20선까지. 그죠? 이걸 깨져버리면 이 저가를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어렵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죠? 이 상가 가는데 여기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을 텐데 이거를 여기에는 개미들도 들어가 있겠지만 엿장수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많죠. 그래서 자기 가격보다 더 낮게 떨어지는 걸 허용 안 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원리는 그거로밖에 설명이 이 재료가 어떻든 간에 일단 모든 그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는 이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많이 돼요. 이 수급을 불러일으키는 게 재료고, 그죠? 이 재료를 가장 잘 파악하고 매매하는 게 돈 잘 버는 애들 아닙니까? 돈 잘 버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그죠? 돈 잘 버는 애들은 이 재료를 잘 파악을 하겠죠. 여러 가지로. 그리고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크게 베팅을 하니까 얘네들은 수익을 많이 내죠. 그럼 걔네들 따라서 매매하면 돼요. 그냥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 잘하는 애들이 많이 들어와 있구나. 그럼 얘들 따라서 매매하면 돼요. 얘네들이 안 팔면 안 나가고 얘네들이 팔면 같이 나가주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크게 먹은 사람이 있고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프로텍 최근에 많이 좋았죠? 자 보세요. 이것도. 자 신고가를 갔어요. 여기에 딱 신고가. 그럼 이게 뭐로 변한다? 지지로 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지지라인으로 놓고 매매하면 돼요. 그냥 쉽게 하면. 안 떨어진다. 이거. 그 다음에 또 전고돌판 또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뚫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매수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다행히 상정고 패턴이나 오폭폭으로 가면. 아시겠죠? 그런 느낌으로 한번 봅니다. 자, 두 번째 날에 거래량이 감소가 됐죠. 신기하죠? 거래량이 상한가를 가면 보통 갭이 뜨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갭 하락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감소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5폭 말고 5폭폭까지 봐야 된다. 아시겠죠? 5폭폭 이렇게 돼 있죠? 5폭폭. 그쵸? 그다가 네 번째 뿅 이렇게. 이 몇 프로 상한가 갔나? 26.52. 그러니까 보세요. 요렇게 돼 있죠. 네 번째 날아가는 거. 요게 4일째. 요게
오폭폭의 기본이고 상정고도 4일째였죠. 그래서 이 4일째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4일째가. 이게 원래 가는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 트레이딩도 이런 종목 상정고 패턴에서 이런 종목 발견되면 무조건 거의 100% 매매한다고 보시면 돼요. 데이로. 왜냐 이날은 가는 날이기 때문에 눌림목을 해도 먹고 돌파를 해도 먹는 날이 이런 날이에요. 이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데이 할 때 데이 트레이딩 할 때 무조건 매매하지 마시고 이런 패턴들을 공부를 해두면 아 이거는 오늘 가는 날이다. 그러니까 이놈은 끝까지 추적해야 되고 돌파를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눌림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날은 아시겠죠? 아까 상정고 패턴 여기서 자 이날 과감하게 대의를 해야 되고 그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날 과감하게 대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패턴이 보이면 그래서 여러분들 대의를 무조건 하는 것도 일본 공부도 해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본 공부 안 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또 모래 위에 성 쌓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번 패턴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패턴은 뭐냐면 회돌입니다. 회돌이. 여기 신성원이 또 있어? 이거 상한가를 많이 갔었네. 1, 2. 자, 보세요. 자, 정고 돌파를 했죠. 정고 돌파를 하고 상한가를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상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거였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1번, 2번, 해당, 지금 상정고 패턴 1번 패턴이죠. 제가 설명드린. 그럼 여러분들 이거 매수하지 않는다 그랬죠. 아직까지는. 근데 3번 패턴에서 거래량 감소를 우리는 노리고 있잖아요. 이날 우리는 뭐라고 해요? 종배를 들어가려고. 노리고 있잖아요. 근데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갔어요. 그죠? 자, 이렇게 여기를 그러니까 이게 단봉으로 되겠죠. 이게 원래 눌림이면 단봉의 음봉이나 도치 거래량 감소되고. 근데 장중에 보니까 이날 보니까 다음날 갭 상승이 된 거예요. 갭 상승이 1.49로 시작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있죠. 물론 저도 이런 거 많이 상한가 종목을 많이 봅니다. 최근에 5일 동안이 아니고 저는 상한가 종목만 별도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맨날 봐요. 상한가 종목만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해서 봅니다. 최근에 특히 상한가 가고 이렇게 음봉은 떨어졌을 때 이게 만약시 갭 하락이 나오면 이건 거래량이 감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갭 상승이 나오면 이게 증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런데 갭 상승이 떴다. 그럼 이 종목은 회돌이로 간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갈 수도 있겠다. 아시겠죠?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상정고로 가는 게 아니고 회돌이로 간다. 회돌이란 뭐냐?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겁니다. 5일선 위에서. 이게 참 그림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5일선 위에서 아시겠죠? 이때도 데이 트레이딩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침 시가부터 많이 봐야 됩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시중에서 이런 패턴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흔히 하는 양, 양 이런 패턴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양음양, 또 어떤 사람은 뭐 일정 이름 뭐 희한한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냥 양봉 음봉 해가지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회돌이 패턴이다. 이런 게 회돌이 양음양 패턴이지만 패턴은 캔들 색상은 그렇지만 패턴으로 보면 회돌이 패턴이다. 회돌이 패턴은 뭐냐면 여기에 고가를 넘을 때 아시겠죠? 양봉으로 해서 원래는 우리가 생각한 거는 3번에 이 상정고 눌림을 받는데 눌림이 안 오고 이렇게 고가를 넘으면서 다시 양봉으로 가는 패턴 아시겠죠? 이게 회돌입니다. 5일선 위에서. 자, 이거를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자, 상한가를 갔죠? 1번 날. 첫 번째 날은 이 거래량은 2번 거래량은 1번 거래량보다 크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지 이게 이거는 반드시 음봉이어야 돼. 반드시 음봉. 아시죠? 반드시 음봉이고 그래야 여기서 우리가 이게 크든 작든 상관이 없다는 건 뭐냐면 이게 크면은 여기가 세 번째 날에 작은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작은 상정고 패턴을 봐야 되는 거고 눌림을 봐야 되는 거고 눌림 1번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2번이 5퍽이라면 여기는 뭐예요? 5퍽퍽을 보는 거죠. 이 시나리오를 보는 거죠. 그죠? 상정고 5퍽퍽 1번 2번 패턴. 그죠? 자, 근데 이 3번의 회돌이는 이 패턴을 3번의 이 패턴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오고 이렇게 양봉으로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대이를 매매해야 되는 거예요. 대이 날. 이날은 가는 날이다 생각하고 대이를 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한가 간 종목을 대이해야 되는 날을 굉장히 잘 알겠죠. 자, 언제 해야 되냐면 잘 보세요. 이날에 해줘야 되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번째.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3일째죠. 그러니까 이튿날. 자, 그 다음에 요 상한가 다음 날도 매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한가 가고 1, 2, 3 요때는 계속 매매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대의로 접근해도 된다는 거, 강한 종목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침에 예상 체결 이제 오늘 만약에 상한가를 갔다. 오늘 상이야. 그럼 내일 여러분들 예상 체결가 딱 아침에 보면은 갭이 딱 떠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갭이 떠 있을 때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 입장에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예상 체결가를 볼 때에 어떻게 봐야 되냐. 갭이 뜬 것들을 전일 상한가 간 종목이 갭이 많이 뜨죠. 그죠? 이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놓고 해야 되고 시간에 상한 거 있죠. 시간의 상이 아니라 시간에 올랐던 종목. 그 다음에 아침에 예상 체결가에 상승한 종목. 어떤 이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눠지는데 가장 우선순위로 여러분들이 예상 체결가를 보고 아침에 시초가 매매해야 될 게 이 전일 상한가 간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한가 간 종목 다음날 매매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찾아보면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 맨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상한가 가고 다음날 매매하는 방법. 이거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상한가 가고 다음날 뭐 양봉을 하든 음봉을 매매하든 지금 제가 설명한 상한가 인이길 이런 오폭폰 이 길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해놓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아마 제가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이건 제가 벌써 이미 12년 전에 정리를 했죠. 여러분들한테 공개가 됐나? 유튜브에 제가 정보돌파 설명할 때 이미 다 공개가 된 것 같은데 잘 발견이 공부를 하지 않고 연구를 하지 않고 실전에서 직접 당해보지 않고 또 많이 정리를 안 하면 이 패턴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아마 많이 알게 됐을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여러 사람이 경험한 거를 유튜브에 많이 올려주시니까 유튜브에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 꼭 제 거 아니더라도 많이 참고해서 보시고 비교를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회돌이고 이게 회돌입니다. 이날 대의하는 날.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고 자, 네 번째는 이제 여기 보세요. 이게 5% 상한가 5% 잘 보시면 여기에 이제 상한가 5% 이제 이게 상정거 패턴 오리지널이죠. 그다음 5% 됐죠. 자,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 회돌이 했죠. 자, 이제 이게 눌림이에요. 이게 상한가 눌림. 자, 동구홀딩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나? 네, 최근에 거죠. 하나하나 설명 이제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많은 설명은 여기에 제가 자료는 다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다 제가 관리했던 종목들인데 이제 분류를 해놓은 거죠. 자, 이렇게 이건 투상이도 상관이 없어요. 투상이도 다 속하니까 상관이 없. 투상일 경우도 마찬가지 첫 번째 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한가 간 거는 다 그 패턴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눌러줬죠. 자, 이때 잘 보세요. 자, 상정고 됐죠. 근데 이렇게 됐죠. 양봉은 뭐예요? 양봉은 피한다 그랬죠. 음봉일 경우 신뢰도가 높고 양봉은 일단은 제외한다. 요 3일째에 요거는 양봉이든 음봉이 상관이 없죠. 요거는 무조건 단봉이 좋아요. 단봉. 윗꼬리가 길지 않은 단봉. 아시겠죠? 그거 뭐 실전에서 여러분들 겪어보시면 알고. 자, 5일선 깨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가 상한가 갔던 종목이 이게 5일선, 요게 21선이에요. 요 사이에 들어옵니다. 그죠? 요 사이에 들어왔을 때 매매하는 게 바로 이 상한가 눌림입니다. 상한가 눌림. 아시겠죠? 바로 이 상한가 눌림입니다. 그럼 어떻게 매매를 하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감소가 되는 걸 보면 돼요. 거래량이 감소. 아시겠죠? 근데 무조건 거래량 감소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수치, 이제 여러분들 이걸 이용해야 돼. 이거 혹시 수치를. 이 수치가 100 아래로 내려왔을 때부터. 이거 제가 정보돌파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고 제가 이 지표까지 다 공개를 했어요. 이미 오래전에. 전부 다 이거 많은 분들이 이거를 받아갔죠. 그죠? 제가 이것까지 다 공개를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투골드, 또 오투골드, 오골계 다 여기서 파생된 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선취매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표고 제가 만든 지표 중에 거의 걸작이라 해도 제가 과언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지표니까 여러분들 이용해 보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100 아래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20선까지. 막 하는 게 아니고 음봉일 때 혹은 도지일 때. 그쵸? 자, 100 아래로 들어와서 분할 매수하다가 이런 걸 먹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오투골드 여기다 한번 신호를 넣어볼게요. 한번.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2차 상승을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던가 혹은 좀 더 내려가서 반등이 나오던가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럼 여기가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가 5일선 위에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21선 위에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훅 떨어지는 경우는 예외적인 걸로 보고 일상적이지 않죠. 그죠? 대부분의 경우 여기 5일선에서 반등이 이렇게 나오거나 혹은 더 눌러줬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거나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럴 때 우리가 분할 매수로 어디에서 할 것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량 감소되는데 그 구간은 이 혹시가 수치가 100 아래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래야 100 위로 올라가면 뭐가 나오냐? 100 위로 올라가면 뭐가 나오냐면 오투골드라는 게 신호가 뜹니다. 이 신호가 뜬다는 거예요. 이 신호가. 아시겠죠? 그래서 2차 상승으로 가는 디딘돈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신호가 뜨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100 위로 가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2차 상승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가 쌍봉이 될 수도 있고 갈림길을 예시하는 겁니다. 갈림길. 아시겠죠? 이게 더 갈 수 있고 혹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갖고 신고가를 넘었죠. 그러면 항상 여기 신고가가 뭐가 돼요? 지지라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세 가지 패턴을 알아라 그랬죠. 뭘? 상종거 패턴. 1번은 상종거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냥 편의상. 그 다음에 상한가 오폭폭. 그 다음에 휘돌이. 자, 이렇게 거래량이 줄면 뭐예요, 여러분들? 상한가 오폭폭까지 봐야 된다 그랬죠. 혹은 오폭폭폭까지도 봐야 되고 늘어진다 그랬죠. 늘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이걸 지지라인으로 보고. 그죠? 이게 거래량이 많으면 상정급 패턴을 가야 되는 거, 시단을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오폭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지지라인을 보고 여기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죠. 그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도지 또 거래량 오폭폭폭. 자, 여기서 매수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매수.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 보시면 5일선 아래로 내려왔어요. 이게 빨간색이 5일선이고 이게 21선이거든요. 5일선하고 21선 내려오고 여긴 지지라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여기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103이야. 103. 혹시 지표가. 그럼 뭐예요? 눌림목이 아직 시작을 안 했다. 이렇게 본격적인 시작의 그러니까 100 아래로 혹시 수치가 100 아래로 와야 눌림의 끝자락을 잡을 수 있어요. 눌림의 조정의 끝자락. 우리가 조정의 끝자락을 왜 잡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자금은 한계가 있어요. 갖고 있는 자금은 무작정 분할 매수해서 하기에는 여러분들 자금이 한계가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쪼개서 할 거냐 이거죠. 가장 좋은 건 한 방에 원방으로 그냥 베팅을 해서 다음날 수익 나는 게 가장 크죠. 수익률이.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데 그 리스크 기회비용을 줄이려면 조정의 끝자락에서 해야 돼요. 조정의 끝자락. 그 끝자락을 알리는 건 이것이 100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제 98.43 100 아래로 내려왔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봐야 되겠죠. 이렇게 100 위로 올라가면 오투골드가 나오고 그게 2차 상승으로 가는 그러니까 변곡점이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뭐 분할 매수 한다고 해서요. 여기 뭐 거래량이
거래량이 늘어난 날은 빼고 거래량이 감소된 날만 한다 그랬죠. 거래량이 감소된 날, 아시겠죠? 거래량이 감소된 날만 분할 매수, 아시겠죠? 좀 올라갔죠. 올라간 이유가 여기에 이제 기술적인 차트 분석법으로 보면 여기가 지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주가는 기대감에 올라가는데 기대감이 차트에 이제 반영이 되죠. 그렇지만 여기에 재료는 제가 생략을 했기 때문에 재료라는 정보를 빼면 남는 건 차트밖에 없어요. 차트라는 거는 이평선, 거래량, 이런 지지, 저항 이런 것들이죠. 그것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재료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한가 5폭폭 패턴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튀어나오면 먹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갔죠. 그죠? 자, 이걸 설명드리면, 이 패턴을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자, 상한가를 가죠. 그 다음에 뭐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게 첫 번째 거래량이고, 두 번째 거래량이 줄어들면 5폭폭을 봐야 되고, 상한가 5폭폭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커버리면, 그죠? 상정고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여기는 다 해당이 되지만 두 개가 해당이 되는데 5일선 아래로 빠져서 내려올 때 이 구간을 혹시 구간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보조지표, 아까 보조지표 혹시 수치가 100 아래로 내려오고 거래량 감소가 됐고, 그죠? 1번, 2번, 3번 뭐냐? 21선에 바짝 붙여서 근접.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했을 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자, 투상이든 상관이 없다 그랬죠. 자, 1, 2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죠. 근데 줄면서 뭐예요? 20선 아래로 내려왔어요. 5선하고 20선. 자, 이때는 뭐예요? 96점. 자, 여기를 보시면 101이죠, 여기. 수치가 101이에요. 그럼 조정이 아직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는 혹시 수치가 이렇게 왔다가 100 위로 약간 항해할 때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야 이게 올라가 버리면 100 위로 올라서 오토골드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는 거래량이 감소가 되었지만 100 이상이기 때문에 매수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물론 매수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모르잖아요, 우리는 앞일을. 그죠? 차트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기준에 따릅니다. 예외적으로 하시고. 아시겠죠? 자, 96.67 거래량 감소, 도지, 뭐 매수, 1차 매수 한다 치고, 그죠? 여기 이제 원래는 이제 21선에 근접해서 하라 그랬는데 일단 제가 기준을 정해줬죠. 거래량 1번 거래량 감소, 그죠? 감소가 무조건 돼줘야 된다. 두 번째, 캔들 크기도 작아야 되겠죠. 거래량 감소, 그 다음에 혹시가 100 아래, 혹시 수치가 100 아래, 그죠? 그 다음에 3번, 최대한 21선 근접. 자, 요 세 가지 조건이 해당이 되면 여러분들 분할 매수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혹은 여기 뭐 돌파 기준선이나 신고가 라인 지지선을 보고 분할 매수, 그죠? 여기 조금 올라갔죠? 이것도 8%까지 올라갔어요. 8%. 자, 못했다 치고 여기 보시면 96.50이에요. 96.50. 키우면 이 수치가 안 나타나 있습니다. 화살표도 없고. 이렇게 올라가면 뭐예요? 양봉이 많이 나온다. 그쵸? 양봉이 나왔죠? 99.52. 더 기다려야 되겠죠? 언제까지? 100 위로 올라갈 때까지만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팔할 수도 있겠죠? 16.9%면 뭐 팔아도 되겠네요. 고가가 16.9면 팔아도 되겠죠? 그렇지만 이걸 100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면 더 좋습니다. 더 좋을 때가 많아요. 왜냐? 이렇게 해서 2차 상승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못 갔대. 여기 갔네요. 좀 시간이 오래 걸렸죠? 이때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가 이건 제가 데이 트레이딩에서 설명했던 거 똑같죠? 여기 데이 트레이딩 1분봉 갖고 설명하면 여기가 트랩 자리가 되는 거죠. 트랩 자리가 되는 거고 여기가 뭐가 돼요? C 돌파 자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똑같죠? 그래서 제가 만든 기법들은요, 일봉으로 보나 분봉으로 보나 그 패턴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어느 분봉, 주봉, 월봉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면 근본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뭐 이랬다 저랬다 변경이 잘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데 이거를 종합해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미 10여 년 전에 이 패턴을 설명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지금도 남아있네요. 자료가 보니까. 자, 보시면 2번 거래량이 이게 상종거 패턴이죠. 2번 거래량이 1번 거래량보다 반드시 크고 3번 거래량은 2번 거래량보다 반드시 작고 캔들 색상은 상관이 없지만 음봉일수록 좋다. 세 번째 날은 단봉이 좋고 그 다음에 이건 필요 없는 거. 요건 여기서 파생된 거고 그 다음에 상한가 5폭폭 이렇게 5폭폭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겠죠. 이 두 개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제가 또 설명드린 게 뭐냐면 이것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전에 여러분들 제 거 동영상에 정보돌파하고 눌림목 검색하면 이거 다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보돌파인데 이게 상한가 가면 5폭 거래량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폭폭 이렇게 검사가 되는 거 5폭폭 있죠. 그 다음에 혹시 구간 설명했죠? 이 5일선하고 20일선 사이에 들어온다. 그 다음에 회도리 패턴 이겁니다. 이게 상정고 패턴에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상정거 패턴을 지금 다 네 가지의 패턴이 있다. 그죠? 1, 2, 3, 그 다음에 4 눌림목까지 다 설명을 드렸는데 반복해서 보시고 실전에서 여러분들 상한가 종목이 딱 보면은 매매할 때 3일째 상한가 가고 이틀째 날에 거래량을 잘 보고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어요. 상한가 가고 이렇게 음봉이 떨어졌을 이거 갖고 설명드려야 되겠네. 아까 하나만 요거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상한가 가고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 상정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보고 다 할 때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간다고 생각되면 여기서 종가 베팅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종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강하면은 왜 그러냐? 여기에 회도로 패턴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3일째 되는 날에 상가가 이틀 전에 회도로 패턴도 있지 않습니까? 이 시나리오를 보고 여기에 종배를 할 수도 있고 어차피 갈 놈이라면 이렇게 눌러주다 또 간다는 하면은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종배한 경우도 많아요. 꽤 우리가 아시겠죠? 그렇지만 3일째 되는 날 아시겠죠? 상한가 가고 이틀째 되는 날 매매를 한다. 자, 그래서 패턴과 사례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렸죠. 네 가지 패턴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반복해서 보시고 종목 선정은 정고 돌파나 신고가 간 종목 그 다음에 재료를 동반한 거 아시겠죠? 요거를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하시면 되고 검색식은 최근에 여러분들 제가 세팅해 준 거에 상정고 검색식 돌리면 돼요. 간단하게 꼭 제가 검색식 안 만들어 줘도 여러분들 5일 동안 최소한 5일 동안에 이 상한가 간 종목을 검색식을 만들어 놓고 거래량만 해주시면 돼요. 뭘 어떻게? 0봉전 거래량이 1봉전 거래량보다 작게만 그러니까 5일 동안의 상한가 그 다음에 5일 동안의 상한가 혹은 뭐 이건 정하기 나름이에요. 10일 동안의 상한가 간 종목을 해놓고 0봉전 거래량이 1봉전 거래량보다 작고 주가는 21선보다 크게 해놓으면 지금 제가 얘기한 상한가 5폭, 5폭 뭐 이런 거 다 걸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쭉 보놓고 거기서 선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저희가 만든 거는 이제 이미 다 만들어 놨죠. 그래서 보시면 검색식을 최대한 압축해서 종목 많은 종목이 안 걸리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이건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표시해 놓은 게 제가 이제 HL 사이언스 뭐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금요일자로 검색을 한 겁니다. 상한가 가고 5 상정고 해당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포커스 H. 자, 이거는 상한가하고 5폭폭. 이건 상정고 5폭폭. 그죠? 그렇게 되죠. 이건 상정고. 그죠? 상정고. 근데 여기서 내가 요거 꼬리는 윗꼬리는 일봉전보다 작아야 된다는데 큰 거죠. 그래서 이것도 눌림 한번 보고요. 자,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이거예요. 미리 이제 종배했던 건데. 자, 여기 이제 5폭폭인데 여기서 들어간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거 늘어질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역시나 깨졌어요. 그럼 뭐 이제 혹시잖아요. 혹시 구간에 5일선 아래니까 혹시 구간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종목을 매수하려면 이게 100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겠죠? 여기에 지지 라인은 단단하게 버티고 있다. 그죠? 여기에 전고 돌파. 그 다음에 이게 100 아래로 나오고 100 아래로 오고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 그때부터 추가 매수.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자, 상한가 종목을 제가 모처럼 만에 이제 다시 업데이트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아시겠죠? 굉장히 좋은 패턴들이고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던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찾아봐도 아마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만 공부하셔도 제대로 공부해도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 있고 초보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으로 제가 오늘 상한가 패턴 완벽 정리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